정부에서 오늘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또 제가 속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택 공급 방안을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오늘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8일 날 발표된 거라서 88 부동산 대책 좀 외우기는 쉬운 것 같아요. 88 올림픽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우리 예를 들면은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숲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임야나 숲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을 풀어서 그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실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린벨트의 땅값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지로 바꾸는 거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게 된다면 그곳의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쓸모없는 땅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12년 만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둔촌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7개월 동안 7억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거의 1억 정도 오른 거죠. 이건 이제 특정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의 요지, 마포, 용산, 강남 이런 곳들의 집값이 대부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곳들은 집값이 비싼 곳들이기 때문에 서민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들의 집값이 한 몇 달 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수도권도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강남 위주로 상승을 했었고요. 수도권은 약간 하락, 지방은 많이 하락 이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도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지방은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평균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근데 실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을 풀고 규제는 미뤘습니다. 대출을 풀었다는 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 그래서 수십조 원의 대출을 풀었죠.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원래 6월 달부터 도입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규제는 미뤘죠. 한마디로 대출을 좀 완화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주택 매수 수요가 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 3법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2법으로 바뀌었는데 임대차 2법, 전세나 월세의 가격을 2년 후에는 5%만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실은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계약 때는 5%를 집주인이 무조건 올리게 되고요. 두 번째 계약 때는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린 상승분을 몽땅 합쳐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전월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계속 5%만 올리게 하든지 아니면 적용을 안 하든지 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임대차 2법의 후유증으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차라리 집을 사버릴까? 전세랑 매매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집을 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출을 왜 풀었을까? 대출 규제는 또 왜 미뤘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실은 집값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죠. 예를 들어서
27억 하던 잠실의 아파트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18억까지 떨어진 거죠.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막으려고 대출을 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부는 집값의 급등, 집값의 급락 이걸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만하길 바래요. 집값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막으려고 대출을 푼 거죠. 대출을 푸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출을 풀어서 집값이 올랐고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서 집값이 올랐는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집값이 잡힐까? 조금 의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의문이 들지만 저도 의문이 듭니다. 대출을 풀어서 오른 건데 공급 대책이 먹힐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리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이 막힌다 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되지만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몇십만 가구로 공급하겠다. 체감상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거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그랬고요. 전전 정부도 그랬고 약간은 포인트들을 좀 빗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좀 빨리 깨닫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좀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수도권에 8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 중에 1만 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풀릴지 이미 좀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풀리는 그린벨트 어딜까? 내곡, 세곡, 자곡, 수서가 유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남의 밑에 붙어 있는 곳이고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를 풀어서 만약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에 뭐 지역까지 다 나올 정도로 정보가 좀 흘리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는 6년간 42만 7천 호를 또 공급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6년 동안 42만 호니까 대략 1년에 8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게 수도권에 공급되느냐 아니면은 서울에 공급되느냐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수도권은 실은 이미 이제 주택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어디에 부족하냐면 서울에 부족해요.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오죽하면은 지금 이제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30% 이상이 지방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뭐 그 정도로 서울의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엉뚱한 수도권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울 쪽에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서울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좀 의미 없는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빌라 이런 것들이죠. 11만 호를 매입해서 임대하겠다.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를 하고 원하면은 또 임대로 살다가 구입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 기피 현상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안 들어가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짓질 않으려고 하죠. 그럼 이 빌라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바로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빌라 전세 사기를 고려해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빌라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빌라 전세 사기가 조금 그걸 가속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살려보려고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지어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은 조금 이제 빌라 업자들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21만 호를 공급하는데요. 실수요자들에게 조기 공급하겠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분양을 조금 일찍 하겠다. 그래서 분양권을 일찍 당첨하게 해줄 테니까 서둘러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는 주택에 도전을 해봐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취지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3년간 단축을 좀 시켜주거든요. 기간을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조합원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좀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와닿는 효과는 아닙니다. 결국은 재건축 조합원들, 재개발 조합원들을 위한 거지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공공택지, 좀 큰 신도시 같은 곳들 있죠. 그런 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은 LH가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건설사들 너네 마음 놓고 좀 지어서 공급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서울 집값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은 이제 빠른 효과가 어렵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을 규제하는 게 실은 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저런 정책이 나오기는 했어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출을 규제하고 DSR을 강화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해주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은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금융위원장은 아니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는 이 발표된 대책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뭐 적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고 간결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